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떡국열차 2교시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다른 팟캐스트들이 이미 정윤회로 다들 한 번씩 재미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막차예요? 우리가 이제 막차 타는 건데 막차도 우리가 잘 타면 괜찮습니다. 좀 뒷북 치는 건 참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걸로 뒷북을 치면 되니까. 이미 그 다른 데서는 다들 뭐 십상시니 뭐 옛날 우리 십상시 한번 했잖아요. 우리 참 한번. 그럼 우리도 그거 덕을 좀 보긴 봤나 보다, 그죠? 왜냐면 전혀 새로운 거였잖아요, 사실 그때. 그렇죠. 내시와 황관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여튼 그 내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시 황관은 참 저희가 너무 좀 약간 끔찍한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걸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도끼로 찍었다든지 뭐. 그건 정박이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포장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윤회 씨 관련해서 청와대는 그 관련 문건들이 사실 찌라시 수준의 얘기다. 찌라시 관련된 보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찌라시가 근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삼성 관련해서도 뭐 엑스파일 찌라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사설 정보지가 이제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찌라시라는 것. 근데 찌라시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제이모 씨가 있거든요. 제이모 씨? 네, 제이모 씨가 있는데 제이모 씨 그거 찌라시 받아봐요. 비싼 겁니까 혹시 그거? 아니 뭐 옆에서 보는 것 좀 얻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세희 씨는 찌라시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받아본 적 있죠. 요즘에는 깨깨오톡이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본 거 중에 혹시 이니셜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깨깨오톡 그런 거 말고요. 네. 진짜 이렇게 왜 보고서처럼 되는 걸 제이모 씨는 받아본다고요. 네, 저는 그 보고서처럼 되는 걸 받아보는 루트는 없고 대신 그런 거를 이제 모바일 상으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재밌는 거 하나 좀 풀어봐요. 재밌는 거요? 네. 저는 다 연예인밖에 모르는데. 연예인 좋습니다, 저는. 아, 좋아요? 네. 연예인 뭐 최근 걸그룹 중에 한 분이 자꾸 단독 행동을 하고 그 걸그룹 활동하는데 지장을 줬던.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걸그룹인가요? 그쵸. A양이 있는데 네, 그 A양. A양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 자기는 다 필요 없다. 연예인 활동 안 해도 된다. 그 제시카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제시카 아니에요? 네. 누구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요. 궁금하죠?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미 상견례까지 마쳤다. 그런 찌라시를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인가요? 그럼요. 거의 뭐 최고 수준이 탑 레벨이다. 네. 그 중에 한 명이다. 요즘 탑 레벨의 걸그룹이 뭐가 근데 있죠? 특히 그 걸그룹 내에서 그 A양이 인기가 좋아. 정말 인기가 많아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알 거겠죠. 왜냐면 뭐 지금 이건 누군지 저는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 아니면 2NE1, 에이핑크, 걸스데이, 포미닛도 있을 거고. 포미닛 함을 갔죠. 함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요 네 군데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AOA인가? 에이. 아니, 지금 빨리 지나갑시다. 이건 너무 일본 가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아니, 지금 정치자들이 어떻게 해서 찌라시에 뭘 새로운 걸 담아줄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이거. 저 청취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 죄송해요. 찌라시. 이 찌라시들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옛날엔 그럼 찌라시 비슷한 게 없었느냐.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찌라시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찌라시의 뜻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찌라시가 혹시 셋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전혀? 네. 대충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네. 일본말은 맞겠죠, 그죠? 그렇죠. 일본말에 저는 전단지 막 이런 것도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네, 원래 흩뿌리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흩을 산자 있죠. 흩뿌릴 산자. 네. 한자에다가 산해 뭐 이런 거 할 때, 해산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라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치라고 읽고 치라시라고 읽어야죠. 정확하게 치라시인데 그러니까 뿌리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전단지 이런 것도 왜 뿌리잖아요. 옛날에. 호에 뿌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뿌리는 게 있고 스시 종류 중에 먹는 스시 있잖아요. 스시 초밥 네, 중에 좋아하죠. 되게 좋아요. 우리가 먹는 초밥은 대부분 다 니기리 스시라고 하거든요. 니기리? 네. 발음이 참 좋다고. 손으로 쥐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쥐어서 초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의 종류가 니기미 씨 거죠. 좀 채통을 지키세요. 니기리 스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막기 알죠? 막기도 스시거든요. 스시 일종이거든요. 막기는 손으로 이렇게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왜 막기 스시는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김으로 말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처럼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하꼬 스시라고 있어요. 하꼬는 왜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스시의 처음에 발달은 우리나라 왜 그 식혜 있죠, 식혜처럼. 식혜? 그러니까 밥과 생선을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셋이 지금 비락식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식혜 말고 이건 식혜죠. 아이 식혜.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요만한 네모난 상자에다가 밥을 먼저 이렇게 한층 놔요. 거기다 생선을 내장 이런 거 다 발라내고 살만 이렇게 또 위에 올리고 또 밥을 놓고 생선살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두꺼운 돌이나 무거운 돌이나 이런 걸로 눌러놔요. 그래서 이제 발효되면 진짜 비리겠죠. 네.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시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도를 만들 때 일본의 에도 동경 만들 때 그때 이제 전국에 한 100만 명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황무지만 있는 어촌이었대요. 아, 동경이요? 한 100명 정도의 사람만 사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100만 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못 오니까 남자들만,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는 일하는데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자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는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거기 일본이나 우리나라 혼자서 밥 해 먹기가 남자가 힘드니까. 한밭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밭집에 이게 비슷한 종류인 거예요. 아, 거기가? 그러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초밥을 만들어 판 거예요. 아, 밥차. 네, 밥차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처음에 하고 스시는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니까 빨리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발효하고 언제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밥이 오래된 느낌이 나게 식초에다 이렇게 밥을 그러니까 비비는 거예요. 아, 그 신내나라고 일부러 한 겁니까? 네, 나름대로는 그렇죠. 아, 상큼한 맛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식초랑 설탕이랑 이렇게 넣어서 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선도 곧바로 이렇게 잡은 거. 원래는 발효시킨 생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스시가요? 근데 이제 거의 날것에 가까운 생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스시는 일본에서는 패스트푸드에 속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의 원조가 스시인 거예요. 하코 스시에 비해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기 스시, 하코 스시, 니기리 스시가 있다면 찌라시 스시는 밥이 있잖아요. 초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생선이랑 그러니까 생선 잘게 채 쓸고 뭐 야채 같은 채 쓸어가지고 흩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찌라시 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뿌린 다음에 그걸 그냥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비벼 먹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떠서 먹기도 하고. 찌라시 스시가 좀 싸요. 그래서. 아, 지금도 그 팝니까? 찌라시 스시? 그럼요. 일본에 초밥집 같은 데 가면 찌라시 스시 팔아요. 저 일본 가봤잖아요. 네. 일본도 가봤잖아요. 일본 가보셨어요, 우리 세이씨? 아, 어디 갔어요? 저는 도쿄만. 도쿄만? 난 막 말 못하겠는데. 왜? 어디 갔는데요? 저는 두 군데 갔습니다. 어디요? 오사카랑 도쿄.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많이 가셨죠? 일본은? 한 20군데 갔죠. 도시는. 몇 번 정도 가셨죠? 17번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일파예요, 한마디로. 정말 아니야.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일본의 지형을 익히러 갔습니다. 왜요?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을 때 어디를 침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구글맵 치신다고요. 그걸 왜 직접 가서 탐험을 합니까? 구글맵 나오기 전부터 가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거 좀 약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 찌라시는 뿌린다는 뜻이 있는 거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전단지처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뭐 호회처럼 이렇게 뿌리기도 하는 건데 이게 왜 지금의 사설 정보지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박이 얘기하겠죠. 정박이 아니 이제 정보지라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돈하고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정보라는 거는. 예, 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근대에서 가장 정보와 돈이 관련되는 게 로스차일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로스차일드 가문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부자, 유태인 최고의 금융자본이라는데 본래 로스차일드가 그 워털루 전투 아시죠? 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이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유럽에
성패를 걸고 네. 워털루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이름을 딱 얘기해 줬어요. 나도 이 찌라시 이런 거 얘기할 때 애도 막부 이런 거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워털루면 저 하나 아는 척해도 됩니까? 네. 그룹 아바가 워털루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늦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노래 하나 짧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아, 진짜요? 네. 네. 아마 하나 들어갈 거예요. 워털루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워털루에서 전투를 하는데 예. 이제 영국 웰링턴 장군이고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여기에서 이기면 바로 이제 영국을 도브해를 건너가지고 영국을 이제 침입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 유럽을 다 석권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활을 걸 전투인데 이 로스차일드가 미리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웰링턴 장군 쪽 영국군 네. 이제 전쟁에서 딱 승패가 정해지면 빨리 이제 수도에 알려를 와야 될 거면서 전령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 전령한테 이기든 지든 네. 이 소식을 너 나한테 무조건 먼저 와라 이거야. 왕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소식을 최소한 뭐 하루 정도 묵혔다가. 후에 이제 왕한테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엄청 줬겠죠,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죠? 네. 웰링턴 장군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오늘 워털루의 승리는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예정된 거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다닌 이튼 스쿨 여기서 배운 게 내가 결국 이 전투의 승리의 원동력이다. 뭐 이런 말을 남겼지만 하여튼 전령 보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고국에 전하라라고 보냈는데 얘가 딱 이제 그 로스차일드한테 와가지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로스차일드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전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영국이 지금 졌다. 그러니까 영국 귀족들이 이제 들어오면 자기 땅이고 뭐 모든 게 다 끝장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뺏기고 그러니까 막 그냥 헐값이든 뭐든 다 내놓겠다 됐겠죠. 그 로스차일드 그 소문 퍼뜨리고 쫙 그러니까 요즘 치면 100억짜리 땅을 뭐 1억에 사겠죠 그냥. 그러고 나서 하루 후에 알고 보니까 이겼더라. 해갖고 또 갑자기.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돈을 지금도 뭐 로스차일드 재산을 어떤 유태인 자본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몇백조, 몇천조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전 세계 아직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자본의 시작이 바로 그 정보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증권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증시기업원에 이런 거 있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그런 게 여기서 시작된 거죠. 굉장히 다급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럼 뭐 꼭 하나. 여기서 끼어들지 않으면 이 차례 끼어들 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됐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결국 서부에 황금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막 예전에 파앤어웨이 영화 보면 그냥 땅을 그냥 무조건 내가 가서 딱 말뚝 찍으면 내 땅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위험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정보가 제일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생명을 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19세기 초중반부터 정보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보지 시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데 지금 뭐가 길이 뚫리고 이 길이 어떻게 뚫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돈이 큰 값어치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보지가 오래된 거는 100년 이상 넘어가는 지금도 나온 정보지가 있고. 여기서 저도 하나 아는 척해도 됩니까? 근데 머리가 왜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 아는 척 좀 한번 할게요. 얘기해보세요. 사설 정보지로 출발해서 유명한 언론사가 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여기가 원래 사설 정보지였어요. 그래서 이 증권가의 떠도는 얘기들, 고급 정보들을 주다가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월스트리트 저널로 이제 떳떳한 언론사로 태어난 거죠. 근데 정박처럼 뭐랄까 이 믿음이 확 오진 않죠. 아우라가 막 팍 나타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1908년 요걸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왜 아는 채 매뉴얼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진짜 왜 안 했어? 찌라시부터 다시 한번 가야 되나? 늦었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찌라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한 데는 증권가가 제일 먼저였대요. 돈이 움직이니까. 주가 동향이 바로 정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영화 찌라시 뭐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있었죠, 참만. 거기에 보면 왜
서로 모여가지고 정보기관에서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 그런 게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찌라시 요번에 이제 정윤회 문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찌라시들 나오면서 네. 수요가 있는 데가 정권사 직원들, 정권사와 그리고 이제 국회 보좌관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네. 그 이제 정보와 관련된 공무원들, 그 국정원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기업 대관 업무하시는 이분들 그리고 언론사, 네. 언론인들,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종의 팀들이 몇 군데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근데 직접 아는 친구는 아니고 아는 친구의 친구가 아주 4대 기업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4대 기업에서 그 일이 바로 그런 찌라시 만드는 업무더라고요. 만든다기보다 같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저 자기들끼리 적정한 수준의 어떤 이 정보를 뭐 유출하고 이런 것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보학의 친구들은 보면 네. 어딘가 다 있어요, 그죠? 없는 데가 없어. 야, 정말 뭐 정계, 재계,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우리나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분들. 저 사람이 찌라시 아니야?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 없어요. 정보지 만드는 그 모임. 네. 그건 이제 저도 얼핏 얘기를 좀 들은 걸로는 사실 이제 사설 정보지가 얼핏 들은 거예요. 누군가의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식통이. 국정원에 아는 분이 있어요. 네, 국정원에 또 한번 청소를 한번 가실래요?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나만 없어. 그 정보 그 모임들을 할 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보지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틀린 얘기가 있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왜냐면 내가 8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나씩 꺼내놓으면 일단 하나씩은 다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들어 하나는 꺼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는 게 없는데 꺼내놔야 되니까 얘기를 만드는 거야. 그럴듯하게. 찌라시에 그 영화 찌라시에도 그런 식의 그래요? 멘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는데 어쨌든 만드니까 틀린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방보라고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이렇게 해서 혼란을 일부러 주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뭐 국내 거대 기업, 유수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흘린다는 거죠. 이름 같은 거 얘기하는 게 회사 이름이란 이런 거. 해요? 그래야지. 신빙성을 줘야지. 삼성한테 나 혼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걸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데는 그 첩보 활동도 하지만 방보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덥석 문애들이 와서 이제 그것도 정보 내 하고 이제 와서 이제 풀다 믿음이 보니까 확 가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틀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얘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지금 방첩 우리가 정보기관들이 네네. 외국의 정보를 얻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여기서부터 지켜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방첩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 돈하고 아주 밀접하게 정보라는 건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들 같은 경우 일본의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 정보가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CIA보다 더 정확하다. 일본의 기업이. 예. 노무라 증권 굉장히 예측력이 뛰어났었잖아요 한때. 지금도 유명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의 정보력은 뭐 우리 국내에서 오히려 국정원에 능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기업들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만약 정보를 잘못 수급해가지고 뭐 석유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만약 잘못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해버리면 돈 다 날아가니까 이 정보 하나가 돈이 날아가는 그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정부 공무원들, 기관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자천될 수 있고 물론 그렇죠. 페널티는 받겠지만 그렇게 뭐 또 그러다 보니 좀 아무래도 민간에 앞설 수도 있다. 왜냐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젠 찌라시 다시 돌아가야죠. 찌라시. 돌아가서 이제 찌라시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식의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을까? 아주 옛날부터 했었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폐관문학이라고 있잖아요. 폐관문학. 네, 들어봤죠. 이게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규보의 백운 소설, 뭐 맞습니다. 이재현의 여공패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규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규보는 들어봤네요. 이규보의 그 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좀 동명함 달을 바라보니 내 다리는 처용가. 그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공부도 하고.
일부러 웃으려고 참 노력 많이 해요. 코드요. 예. 정말 보면 정프로는 정말 프로다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웃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참 그런 거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특히 정박이.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아는 척만 하시고. 자기는 죽지 않아. 우리는 맨날 망가져주는데. 진짜 제가 보니까 약간 한 발 물러나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약간 내가 지적해 보이는 순간이 오면 탁. 정확합니다. 아니 지금 한 시간 반 만났잖아 우리.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 같아. 내가 처용가를 모르겠어요? 이기고가 썼다고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관 문학에서 폐관이라는 벼슬이 옛날부터 있었대요. 폐관? 예, 이 폐관이 그 시중에 떠도는 어떤 소문이라든지 얘기들을 모아서 글로 적어가지고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황제나 황후한테. 요즘 치면 경찰 정보관 뭐 이런 분들이네. 그 관이니까 관리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폐자가 벼하고 비슷한 풀인데 피 있잖아요. 피. 예. 피래요. 피. 폐가. 피폐자에. 예. 그래서 폐관 그 정도로 쓸모없는 아주 미관 말직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을 모으는 사람들은 중국은 이렇게 아주 미관 말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았는데 우리나라는 고위직 관리들이 모은 거예요.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무인 정권에서 무신 정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을 지냈거든요.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차이점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정보를 되게 소중히 다뤘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좋게 가요. 맞다. 또 나 욕. 좋게 가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 한번 높여가요. 네, 참 그 정도로 시중에 떠도는 소문마저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뭐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주 뭐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관직은 절대 낮은 관직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규보가 그러면 막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렇죠. 이제 시중에 떠는 걸 모아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어디서 거죠. 모으나? 어디 주막 같은 데서 모으나 그러면? 주막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주막도 있고 어린애들 부르는 노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갖겠어요. 설마 애들도 시켰겠죠. 야, 얘 좀 가져와봐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오늘 왠지 근데 그 상황극은 잘 안 되네요. 그죠?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요 지금. 수줍음이 많으시네. 왜냐면 그리고 또 한예슬 씨 닮아가지고 예쁘시니까 마음이 좀 둥둥하신가 보다. 그래서 또 이런 완전히 망가지는 건 좀 쉽게 안 되네.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별로 기대한 것 같지도 않죠. 좀 한번 또 가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이미 찌라시에 가까운 얘기들은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왜 폐관 문학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모은 사람의 상상력이나 이런 게 보태지면 여기서 이제 찌라시가 확실하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소설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게 폐관 문학이다 이렇게 일렀답니다. 예를 들면 그 찌라시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 혹은 뭐 조선 시대 때 찌라시에는 뭐 어디 대감 집에 마님이 누구랑 정분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겠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다더라 가령. 돈을 어디 뒷돈을 받았다더라. 네, 가령 뭐 그렇지 않겠어요? 백운 소설 속에 뭐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문학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제 폐관 문학이라는 하는 장르도 그렇죠. 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한테 보고가 좀 됐고. 조선 시대에는 뭐 정식으로 또 거기도 관리가 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폐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폐관이라는 게 딱히 벼슬로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는 폐관이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고려시대 이규보나 이런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이니까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관직이 있는데 그냥 이제 고의를 이걸 했던 거고 좀 소일거리 삼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는 소일거리. 거죠. 뭐 재밌으니까요 또. 그럼요. 그런 그리고 얘기도 재밌잖아요. 연예인 그 당시로서 뭐 연예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거 한번 가져와봐라. 걔가 정말로 엉덩이 오른쪽에 점이 있어? 뭔지 이런 얘기들. 그러면 진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 이 사람이 원래 하늘에 떨어진 뭐 선녀인데 원래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되면 그게 이제 문학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콩하고 찍었는데 오른쪽 엉덩이에 딱 그 흙이 찍히면서 점이 됐고. 그게 점이라기보다는 멍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삼국시대 근국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봐봐요, 셋이 이제 멋있는 얘기 나오네. 아니, 고구려 동명왕도 그렇고. 왜 그 헤드폰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세요? 가야 김수로왕도 그렇고 예, 뭐 예. 하늘에서 갑자기 뭐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알을 품어가지고 나눠주고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퍼뜨리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치적 목적,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역하는 거는 하늘에 거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 이런 식의 얼마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찌라시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이런 정보도 되지만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도 분명히 있는 거죠, 찌라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서동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서동료. 어떻게 되는 거죠? 서동료, 예. 그러니까 서동료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그 막... 정확하게 얘기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여 두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맞둥서방이 이제 마서방 아니에요. 마서방? 마서방, 무왕. 그러니까 백제의 무왕이라고 이제 네네네.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네. 뭐 아니란 얘기도 있지만, 그 당시 뭐 신라와 백제가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은 무왕 되기 전에 신라에 가서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퍼뜨리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나눠줘요? 맞둥서방이 마서방인데 말을 캐는 사람을 우리 마 있죠. 예. 마즙 뭐 해먹고. 그럼 우리 지금 마즙 이런 거 먹어보면 끈적끈적하니 맛없잖아요. 마즙 저 먹으면. 싫어요, 그거. 정말 맛없는데. 술 먹은 다음에 먹으래 또. 그래. 왜? 내가 왜 먹어야 되는 거야? 꿀물 깔끔한데. 그러니까 그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말을 예.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단맛이 났나 봐요. 이걸 쪄서 먹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즙을 내서 먹는 건 예. 아니고 쪄서 먹고 이러면 단맛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간식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말을 나눠주면서 이 노래를 애들하고 같이 불러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선화 진짜 이쁜데. 알죠, 선화? 응. 한선아. 한선아 이뻐요. 선화? 아니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데 엄마가 이제 왕비죠. 왕비가 그래도 그렇게 쫓겨나는 딸 불쌍하다고 금을 이따만큼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무왕이 되는 사람이 네네.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눈 안에 들은 거죠. 이제 선화공주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백제로 돌아가서 왕이 되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동요. 네, 서동요인데 그 정치적 목적이란 뭐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찌라시가 이것도 되죠. 찌라시 참여. 일종이지 않겠나. 참여라고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참 미래 예언을 하다 뭐 이런 참인데. 여기 또 한 번 이기네 또. 아. 참여 나왔어요. 난 알는데. 아니 지금까지 얘기는 내가 다 했잖아요. 참여가 나왔어요. 참여. 그러니까 저런들 참여라고. 참여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그러니까 참여가 예언, 뭐예요? 우리 도참들 하듯이. 나 여기 시간 더 줬으면 참여라고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죠. 예언하는 노래, 애들을,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 유명한 노래. 예를 들어, 고려말 이럴 때는 애들이 목자 득국에가 목자요라는 노래가 유행했거든요. 목자요? 예, 목자 득국이라 해가지고 그 노래 이름을 목자요라고 불렀는데. 목자 덕국? 목은 이제, 나무 목자를 쓰고. 목자 득국이에요? 목자 덕국이에요? 득국. 어들득자 득국. 나라를 엮는다. 목자 득국. 목자가. 완벽할 수는 없어. 뭔가 약점이 있어. 목자 득국.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목을 잘 보세요. 목에다가 밑에다가 아들 자자 쓰면 이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시가 나라를 얻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시조선이 한자 이시가 그렇죠. 오얀니자가 나무 목자 밑에 금자자니까. 그렇잖아요. 목자 득국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이승계 쪽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가고 퍼뜨리지 않아요. 저는 건 이제 관제 찌라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관제 찌라시.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엉도 관제 찌라시 뭐 한 거예요? 왜 했니 내가? 정말 스스로에게 관제 찌라시 뭐 한 거예요 지금? 야심 되게 야심차게 딱 던졌는데 그냥 맞아 관제 그렇죠.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여튼 연예인들도 왜 자기랑 좀 라이벌에 있다 뭐 이러면 좀 허위
이 사실들이 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하는 데 있는데 뭔가 누구 애뱉대더라. 뭐 그런 거 하면 뭐 병원을 갔다 왔다더라. 아니 그다음 뭐 아니 약을 산부인과 안에서 봤다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번 돌면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죠. 그다음 뭐 그렇잖아요. 뭐 연기를 마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마시더라. 오늘 좀 괜찮으신데? 연기를 마시더라. 병원 갔다. 아니 연기 마신다기보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라 머리 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너무 왜 가는 거야? 뭡니까 왜 갔어? 하여튼 그렇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오히려 예전에는 정보를 퍼뜨리는 게 더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매체가 발전했으니까 정보를 막 우리가 그거 하지만 퍼뜨리는 게 역시 주도권은 유통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 저기에서 뭐 하나 얘기할 거 있어요. 주도권은 유통에 달렸다? 아니 바이럴 마케팅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렇죠. 현대판 참여죠. 그게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소문을 통해서 퍼뜨리겠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입소문이죠, 그렇죠. 바이럴이 왜 바이럴인지 아세요 그러면? 바이럴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V, I, R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 예, 맞아요. 그렇게 바이러스 퍼지는 이것까지 못하면 전 정말 알았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저는 충분히 아까 황조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황조가는 얘기 안 했잖아요. 황조가 안 했죠? 야처음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로스쿨도 갔다 오셨는데. 맞아. 그러네요, 진짜.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동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의문점이 3가지가 생겼었어요. 그건 혼자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까지 갖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밖에서 소문이 먼저 돌고 궁으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그렇게 밖에 자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저기서 굉장히 경비가 허술했겠구나. 궁이. 근데 궁에서도 이미 다 퍼져서 밖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궁 안에서 선화공주를 아니, 보고. 지금 이 유포 과정을 보면 맞둥서방이 밖에서 퍼뜨린 소문이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화를 보면 일단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이게 누가 듣고 나서 그러니까 뭐 영의정이나 있는 사람이 들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게 무슨 노래야, 감히. 바깥에서 있었던 게 안으로 들어온 거에는 궁이 좀 너무 허술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죠. 그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왜냐면 그만큼 신라가 그러면 그때 당시로서는 삼국 중에는 최강국에 속했을 거 아니에요. 백제 무왕이 거의 백제 마지막 그러니까 전왕인가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삼국 중에 가장 강성하다는 신라가 그렇게 허술했냐. 그러면 당나라한테 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백제 고구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를 폄훼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아니, 그 당시로서도 정보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랬겠죠. 사실관계를 알아봐라. 예. 그래,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제대로 사실을 못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 정보기관 애들은. 선화공주를 쫓아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애들이 불렀잖아요, 서동요를. 애들이 부른 노래가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바꿔 생각해보면 애들까지 다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우리 왕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시중에 떠드는 찌라시를 믿고서 이렇게 온 나라 떠들서 가다. 이거 정말 잘 판단하신 거예요. 저도 존경을 하는데요. 저도 존경합니다만. 그래도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간 데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근데 김무성 지금 한나라당 대표 작년에 지금 뭐 난사하시는 겁니까? 다 죽자는 거예요 지금? 그 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회담록 그거 어디서 봤냐 이랬더니 찌라시에서 봤다. 그렇죠. 무혐의 처분받았거든요. 찌라시에서 봤다면서. 무혐의 끝났구나 그거. 법적으로는 종결됐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뒤로 좀 빠지는데 굉장히 찌라시가 유용하게 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책 몰적 그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찌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의도하거든요. 결국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지금 말씀대로 인식이 곧 현실이거든요. 인식이 곧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번번이 당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좀 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인식이고 현실이 이게 제 얘기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는 이제. 우리는 쉽게 풀어주는데 저 사람은 압축을 하는 뿐이야. 정박은. 진짜 짜증나려고. 인식이 현실이다. 여튼 뭐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찌라시로 상징되는 이 세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대로 그 선화공주나 이런 것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건 뭔가 선화공주가 출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반증할 수도 있고 네네. 그만큼 또 그 당시 왕권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둘러싼 구조가 생각보다 허약했다는 것도 반증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참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주를 내쳤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그 권력자들의 어떤 그 일반 어떤 백성에 대한 소통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대처를 해주고 무리를 빚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공주를 내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2000년 전 진짜 2000년 전인가 2100 지금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 없는 오히려 그 국민들이라든지 백성들과 소통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뒤에 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항상 대박을 칠 수는 없으니까. 뭐 인식이 곧 현실이다. 이거 말고는 뭐 크게 건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박의 얘기를 보면 그 말을 이제 정의하는 이런 부분들과 그 숫자와 인명과 지명에서 아주 강한 강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해설을 하자면. 그거 말고 크게 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또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아니 동료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좋아요? 전 더 이상 동료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과거 2000년 전에 지금과 뭐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그 소통이 정치와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 저는 이 정박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박 교수님 그거 생각났어요. 뭐요? 땅콩해양. 땅콩해양. 딸을 선화공주를 내보낸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고 약간 이렇게 물러나 있었는데 물러나 있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와서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는 액션도 보여주고 아니 뭐 사실관계가 좀 틀리지 않아요? 뭐가요? 왜냐면 처음에 대한항공 홍보팀에서 왜 막으려고 그랬지. 매뉴얼대로 했다. 매뉴얼대로 안 해서 저기 그래서 그것도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그 안에 뭐 회신 내용이다 막 이러면서 찌라시가 돌고. 저는 3시 얘기는 일단 전 다 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오늘 저도 3시 말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 표현이 좀 거칠었다거나 그랬다면은 이거 봐 또 조건을 달아. 이 사과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나 땅콩해양이나 서동요 이런 거 보면 느낀 건데 결국 이게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게 힘을 발휘하냐면 예전 고사성어에 나온다. 중구삭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구삭금. 검이에요, 금이에요? 세금자, 금. 세금이요? 네. 세금. 우리 무쇠하죠. 이 정도로 해도 우리 저 하늘 좀 풉시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중구삭금. 예, 무리 중, 입구, 녹일삭, 세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은 이 쇠 붙이도 녹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지는 힘이 무섭다 이거죠. 이번에 뭐 저는 정박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자료만 찾는 게 아니고 사자성어와 몇 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다 대놓고 막 그거 뭐 이거 약점을 건드리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구삭금에 하나 더 붙여도 됩니까? 네. 3인성어 어떻습니까? 3인성어, 좋은 말씀이네요. 그건 뭐예요? 3인성어? 네. 예를 들어서 세희 씨한테 제가 지금 이 SBS 스튜디오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믿겠습니까, 세희 씨가? 안 믿죠? 믿을 수도 있죠. 에이, 안 믿죠. 근데 우리 알짱 PD님이 야, 여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 거짓말 같지만 혹시?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정박님까지 야, 호랑이 너 봤냐? 이렇게 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박이 그냥 혼자 호랑이 봤냐 이러면 아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까지 필요하지도 않아. 나도 이거 하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인정해줄게. 비싼 뜻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론이 그만큼 세부치도 녹이고 튼튼한 성도 무너뜨리게 하고 호랑이도 만들고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오늘 이 네. 치열한데 서로가. 그러니까 요 정도는 또 그러니까 3시간 너무 예쁘니까 서로가 막 서로 이제 아르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셋이 3명 중에 네. 누구의 어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포함한 네. 센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순위를 혹시 좀 매긴다면 유머 감각 포함해서 순위를 매기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꼴찌만 얘기해줘 그럼 꼴찌만. 꼴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꼴찌. 달라서. 아니, 안 돼. 그러지 마. 괜히 상처 입고 내일 회사 출근 안 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하려면. 그러니까 보면 네. 다들 다채로운 매력은 없고 그냥 한 가지 매력만 가지고 아, 있는 그래요? 굉장히 한 가지 굉장히 지적이시고 정박님은 지적이고 약간 정리도 잘하고 예. 언변이 있으세요. 아 원래 내 건데 그게. 그러면 저 우리 알짱 PD님은 굉장히 유머 있으시고 재치 있으시고 재치. 재밌어요. 유쾌해요. 지적인 건 아니고요. 네, 지적인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리고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지적인 게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요. 한 그 중간의 느낌? 어중간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 한 중간의 느낌? 알겠습니다. 저기 환관을 중사라고 했어요. 중사. 어중간하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저기 정리를 하고 3교시로 가보는 건 어때요? 아직 좀 남아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그 찌라시 얘기를 했는데, 찌라시에서 중요한 거, 찌라시에서 혹시 기억 남는 게 우리 셋은 뭐 있습니까?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 인식이 현실이다. 인식이 요거.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찌라시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거의 한 40분 넘게 얘기한 게 네.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퍼뜨리는 거다. 퍼뜨리거나, 수집하거나. 네, 그렇게. 하여튼 정보가 굉장히 그 돈이라는 점. 네. 예. 워털루. 제가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찌라시가 뿌리는 거라는 거. 뿌리는 거. 예, 뿌리는 거라는 거. 스시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니기리 스시, 니기미 스시, 여러 스시들이 있었다. 저희가 또 찌라시 관련해서는 더 재밌는 얘기들이 다음 교시에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교시로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